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제작한 타로 카드 타로 엔더 시티를 사용하여 여러분에게 곧 다가올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타로 엔더 시티는 더 많은 분들이 타로를 쉽게 익히고 즐길 수 있도록 오랜 시간 고민하여 만든 카드입니다. 타로 엔더 시티를 통해 많은 분들이 타로를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 및 댓글에 있는 연결된 링크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곧 다가올 긍정적이고 희망찬 이야기를 전달하는 타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카드를 선택해주세요. 시간 5초 드립니다. 빨간 고르신 분들, 여러분에게 곧 다가올 희망적인 소식 읽어보면 이제 두 가지 특징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미 구름 너머에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다. 이제 이런 이미지로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에게는 희망적인 소식이 좀 곧 다가올 것이다. 또 그냥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눈에 보이는 성과, 결과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 그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결과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또 장애물도 뚜렷이 보인다는 점이에요. 이제 그래서 오늘 카드들은 그 장애물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고요. 그 장애물을 넘는 것, 힘들게 다가와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전해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원근법이 있으니까 목표 지점은 작아 보이고 눈앞에 좀 가까이 있는 건 더 크게 보여요. 저 멀리 산 정상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정상의 꼭대기는 굉장히 작게 느껴지고 당장 눈앞에 있는 언덕은 더 커 보이죠. 하지만 막상 걸어가다 보면 또 언덕들을 넘어가다 보면 그 산 정상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봉우리의 존재감 점점 더 강하게 느끼게 되거든요. 빨간 분들의 경우에도 여러분의 실제 목표가 훨씬 더 크고 하지만 또 그걸 이루실 수 있어요. 이제 눈앞에 언덕 한두 개 정도 남은 거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작은 언덕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정상에 도달하는 거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쉽다. 이 오늘 카드들이 말하는 것 같거든요. 또 설령 여러분의 목표까지 걸어가는 거 조금 멀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확실히 분명한 힘과 의지도 있으시고 여러분은 체력도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가장 먼저 뽑으신 등반가 카드, 이 주인공도 이제 막 등산을 시작한 모습이거든요. 물론 저 너머에 있는 산 꼭대기는 좀 높아 보여요. 하지만 등반가는 이제 막 시작했고요. 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막 걸어가기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갈 길이 멀다고 느낄 수 있죠. 하지만 막상 멀리 가다 보면 케이블카가 나타날지도 모르고요. 또 중간에 가다가 도와주는 사람 만날지도 몰라요. 이 작은 언덕 하나 넘어가면 버스 정류장이 나타날지도 모르고요. 가다가 만나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 쉬면서 새로운 운명을 만날지도 몰라요. 이렇게 우리 인생은 불확실성이 가득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탐험할 맛이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다가올 사건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나는 가는 길을 마저 가보겠다. 어쨌든 내 목표는 저기까지 가는 거야. 중간에 내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고 나의 운명이 어디로 데려다 줄지는 알 수 없지. 그래도 일단 지금 중요한 건 가보는 거야. 이렇게 결단하고 움직여야 돼요. 결국 움직이지 않는 사람, 그냥 멈춰있는 사람은 어떤 모험도 겪을 수 없고 도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운명이 새로운 일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이 카드의 의미도 결국은 이제 불확실성을 감안해야 한다. 그래도 우리는 일단 목표를 향해 가야 한다. 움직이고 시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운명의 답을 내려줄 것이다. 이런 메시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간 분들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 이상향이나 목표, 원하는 거 그거 두고 포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여러분은 충분히 그만한 체력도 있고 장비도 있으세요. 결국 여러분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조금 더 가면 새로운 운명이 펼쳐질 것이다. 이것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오늘 카드들의 흐름을 보시면 마지막에는 높은 건물로 둘러싸인 곳에서 면접 보는 것 같은 사람, 혹은 미팅에 참석한 것처럼 보이는 사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죠. 지금 이 사람의 표정을 보면 거만하거나 으스대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근데 할 말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이미지로 볼 수 있죠. 이 주인공의 모습은 지금 인턴에 지원하는 사람 혹은 신입사원의 상태,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 다음에는 순식간에 지금 장인이 되어서 물건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상황이 급반전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신입사원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다. 근데 여기서 진가가 드러난다. 잠재력을 그래서 인정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근면 성실하게 해왔던 일, 노력하셨던 일, 마치 세상에는 아직 신입사원처럼 보여. 아직 인턴이지. 약간 이런 인상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근데 조만간 여러분은 진짜 내공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자기 자리를 인정받는 사람. 이제 이렇게 된다고 보여요. 지금 인턴이나 신입사원으로 보이는 이 모습은 면접 보는 것처럼 보이고 회의 참석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이 주인공의 자리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 자리라면 뭐 자기 컴퓨터도 있고 장비도 있고 연필꽂이도 있고 자기 살림이 있겠죠. 또 지금 주인공은 겉옷을 벗지 않고 있고 가지고 있는 건 이력서처럼 보이는 종이 한 장 있어요. 좀 검토해야 되는 서류 한 장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들어온 최종 카드에는 이 작업장이 바로 나의 자리다. 내 공간이다. 나는 겉옷을 벗고 있다.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옷, 나만의 아웃핏, 또 나만의 장비도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빨간 분들은 결국 인정을 받게 된다. 나만의 자리, 나의 지위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을 다시 읽어보면 분명히 중간에 장애물도 있거든요. 내 것이 아닌 것 같다. 내 목표는 약간 불가능한 높이에 있는 것 같다. 이런 박탈감 이겨내는 순간도 다가온다고 해요. 또 다른 장애물도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여러분을 두고 뒷담화하는 사람, 음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결국 이 템플스테이 카드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홀로 있는 곳, 도시와 떨어져 있는 시간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목표를 조금 더 빨리 현실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교류를 줄여야 할 수 있고요. 나와 자연의 충분한 교감도 필요하다고 보여요. 이제 이 카드의 주인공처럼 좀 깊은 산 속에서 또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서 자연의 변화를 느끼게 될 수 있고요. 또 더 큰 그림으로 세상을 내다보게 되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보여요.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어우러지는 생태계를 바라보면 사실 절대적으로 선한 것도 없고 절대적으로 악한 것도 없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들의 다양한 행동도 조금 더 한 걸음 떨어져서 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요. 숲속의 모든 생물들은 결국 자신의 이익대로 행동하거든요. 자신의 종족이 더 크게 번성하는 걸 원하고요. 더 많은 햇빛, 더 많은 영양소 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도 자기가 아무리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할지라도 이 거대한 생태계 사슬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생물은 없거든요. 수적으로 양적으로 모두 다 점령하고 있는 동물이나 식물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뭐 사자나 호랑이 같이 맹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개체수 자체를 놓고 보면 개미보다도 훨씬 적죠. 모든 동물이나 모든 식물이 각자 다 자기 이기적으로 행동하지만 결국 하나의 개체가 단독으로 모든 동식물을 대체할 수는 없거든요.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동물, 식물 그런 건 없다. 이런 지혜도 자연을 바라보다 보면 깨닫게 돼요. 이제 이런 관점으로 다시 인간 세상에 돌아오면 결국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때로 여러분에게 작용되면서 여러분 힘들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향하고 계신 이런 목표 역시 사람들도 많이 갖고 싶어 하거든요. 또 원하고 있어요. 결국 더 경쟁적일 수밖에 없고 더 쉽지 않은 목표겠죠. 근데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목표가 갖기 너무 쉬운 거였다면 혹은 눈 감고 뜨면 바로 이루어지는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목표라면 이제 그렇다면 애초부터 여러분 역시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빨간 분들은 야망도 있으시고 또 그 원대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능력 당연히 있지만 중간 과정에 사람들한테 치이기도 하고 또 막막하다는 생각, 답답함 느끼실 수 있거든요. 인생이 너무 쉽게 생각한 대로 착착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의 성취감이나 만족감은 사실 더 떨어졌을 것 같아요. 쉬운 길은 당연히 재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예측 불가능한 상황, 사건, 거기에 대해서 열려 있기는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끝까지 해줘야 그래야 또 스스로 만족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빨간 분들은 내가 되긴 될 거야. 또 조만간 될 거야. 생각보다 빨리 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 또 정체기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까지 잘해왔고 준비돼 있고 또 앞으로 잘할 거야. 그런 확신들이 지금 꼭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이제부터 빨간 분들은 사실 선택을 내리셔야 한다고 해요. 결과가 긍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는 노력하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오늘 크리스탈 카드에서도 결정을 내려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가운데 카드에서도 보시면 당신은 미래를 볼 수 있다, 만질 수 있다, 또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다. 미래를 적극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힘, 지구상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미지의 힘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변화의 힘을 내면에서 끌어내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빨간 분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은 아마 내 자리가 생기는 소식이라고 보여요. 내 자리가 더 좋아진다 이런 핵심 키워드 이렇기 때문에 승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하신다든지 꿈꾸던 공간으로 이사하신다든지 인테리어를 새로 한다든지 가구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여러분의 물리적인 공간이 확실히 달라지는 모습이 있거든요. 원하는 자리로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내 자리다 이렇게 애착되는 그런 공간도 생기실 거예요. 예전에는 복도 끝에서 다른 사람들이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의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조만간 여러분은 좀 깊숙한 자리, 창가에서 햇볕을 받게 되는 자리, 다른 사람들에게는 방해받지 않는 자리 이렇게 이동하는 이미지로 보이거든요. 물리적인 위치가 확실히 달라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학생이신 분들은 등급이 달라질 수 있고요. 소속되는 반이 달라지고 새로운 커리큘럼에 들어갈 수 있고 학회에 참석하게 된다든지 어떤 임무를 부여받는 모습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최종 결과를 미리 생각하시면서 나는 원래부터도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이런 확신도 필요한 시기로 보여요. 능력은 이미 있으셨는데 이제까지는 약간 소속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이제는 조만간 여기가 내 자리다, 내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받게 돼요. 또 여러분의 존재감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태양이 이렇게 서서히 떠오르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리에 빛이 들어올 거고요. 여러분도 저기가 바로 내 자리야 이런 확신도 드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운데에 여러분에게 이제 사람들의 음해라든지 비난이라든지 막 여러분을 두고 하는 작전 같은 거 있을 수 있겠죠. 또 이런 것들이 두려워지면서 괜히 저기까지 갔다가 떨어질 것 같다, 내 자리 아닌 것 같다 이런 불확실성, 두려움 생길 수 있죠. 하지만 빨간 분들은 근면 성실하게 해오셨던 부분 분명히 여러분의 자리가 돼서 눈에 보이는 결과 조만간 맞이하실 것 같거든요. 여러분을 끌어내리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기서부터 초연해지는 것, 여러분 성장의 시작을 알려줄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너 안 될 것 같아 약간 이렇게 말할 때마다 내가 될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 보세요. 조만간 작은 언덕을 넘게 되고 여러분 자리가 보일 것 같아요. 그걸 믿으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한 걸음씩 더 걸어 나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빨간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파란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의 카드를 읽어보면 여러분의 희망적인 소식은 좀 금전적인 부분, 또 커리어, 명예 이런 차원으로 좀 확 다가올 것 같은 느낌이 보이는데요. 학생이신 분들이라면 이 커리어에 연결되는 공부라든지 전공, 또 활동 이제 이런 차원으로 보이고요. 회사원이신 분들은 그야말로 커리어, 또 직무, 연봉 협상이나 부서 업무, 거래처 프로젝트 약간 일이랑 관련된 부분으로 보여요.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프리랜서이신 분들은 이제 업무나 계약 차원에 있어서 희망적인 소식이 확실히 들어온다. 좀 이렇게 보이거든요. 또 중요한 파란 분들에게 다가올 희망적 소식의 특징은 이동의 이미지가 있어요. 예전에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한다면 약간 왼쪽 오른쪽 이렇게 좌우의 X축의 이동이었다고 보이거든요. X축이 이동한다는 거는 좀 목표란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았다. 혹은 목표를 알긴 아는데
방향도 아는데 상황이 상승 방향으로 받쳐주지 않는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가야 되는 목적지가 정확하지 않으면 당연히 길은 헤맬 수밖에 없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 목적지를 알고 방향을 정확하게 알아도 갑자기 장애물을 만나서 혼란스럽다든지 혹은 누가 나한테 술을 엄청 먹여가지고 취하면 똑바로 길을 걸을 수도 없어요. 또 혹은 내가 다리를 다쳐서 빨리 걸을 수 없다든지 이제까지 파랑분들은 이런 식으로 좀 개인적인 상황이 받쳐주지 않았다라고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X축으로 몸이 흔들릴 때 이때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걸음마다 후회할지도 모른다.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런 마음도 생기거든요. 근데 파랑분들의 미래의 흐름을 보시면 이 X축이 아니라 이제는 Y축의 상승이 확연히 보여요.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할 게 없다 이런 확신도 있고요. 나는 뚜렷한 목표도 있고 그건 무조건 이룰 수 있어. 약간 효능감이 강해지는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위로 막 빠르게 상승한다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예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거, 경험하지 못했던 공기 이런 걸 직접 느낄 수 있다. 약간 새로움, 신선한 자극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나는 예전에는 이런 세상이 있는지 몰랐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Y축으로 올라간다는 거는 중력을 거슬러야 돼요. 이 혼자만의 힘으로 올라가는 건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랑분들의 이런 상승 운에는 이 가운데에 주변에 도움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다. 이런 카드도 들어와 있고요. 조만간 파랑분들에게는 약간 공식적인 기관 혹은 권위 있는 세력 이게 나타나서 올라와라. 약간 이런 제안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엘리베이터를 탄다고 해도 지금 몇 층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거 모르면 엘리베이터 올라가지 않거든요. 버튼을 안 누르면 그냥 멈춰 있게 되죠. 그럼 다른 사람이 타게 돼서 다른 사람이 원하는 층을 눌러버리면 거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른 사람이 내리는 그 층에 나도 그냥 딸려서 내리게 되면 다른 사람 의지에 따라 살게 된다. 약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저 사람 내리는 거랑 상관없이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또 한동안 엘리베이터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에만 갇혀 있으면 사실 층으로 올라가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파랑분들에게 이 상승에 도움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직접 엘리베이터 안에서 층을 눌러주면서 넌 여기 가야 해. 왜 여기 가야 되는지 설명해 줄게. 또 가서 너는 무엇을 하게 되는지 알려줄게. 약간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거든요. 아니면 엘리베이터 앞에서 너 몇 층으로 가. 거기 가서 너는 이런 일을 만나게 될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약간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파랑분들에게 다가오는 희망적인 소식은 이 커리어의 차원, 또 금전, 전공 이런 차원에 있어서 귀인이 나타날 것이다. 또 귀인이 방향을 알려준다. 특히 그 방향은 또 상승의 기운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 메시지로 발탁이 된다. 좀 이런 메시지로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흔하지 않은 기회를 받게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역량을 발휘하는 무대에 오르게 된다. 이렇게도 보여요. 오늘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21번 카드, 이 퍼스트 클래스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퍼스트 클래스는 최고급의 좌석을 말하잖아요. 거기에 배정받게 된다는 거는 최고의 대우를 받는 걸 보장받고 또 중요한 인물이 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이 자리는 조종사, 승무원 모두가 집중하는 좌석이거든요. 또 승객의 입장에서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고의 경험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돼요. 이 퍼스트 클래스를 타면 단순히 그냥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걸 의미하지 않고 이 자체로도 경험이 되거든요. 이 시간 자체가 휴식이 되고 힐링이 되죠. 이렇게 파랑분들은 예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거 누리게 된다라고 보이고요. 이제는 경험을 즐길 수 있게 돼요. 더 이상 어떤 이동지, 목적만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목적을 향해 가는 과정까지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조직을 대표하는 자리에 선정되실 수 있고요. 대표들끼리 만나는 모임에 참석하게 될 수 있어요. 그 모임에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 그게 여러분의 운명을 또 한 번 바꾸게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퍼스트 클래스 카드는 이 최상위 단계에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부터 새롭게 운명을 시작하게 된다. 이런 긍정적인 열린 결말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랑분들은 그냥 S축이 올라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는 성장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조만간 어떤 프로젝트를 제안받게 된다면 여기서 하나의 작업을 끝내고 완성하는 게 다가 아니라
이걸 발판으로 여러분의 커리어에 발자국을 매기게 되고 이걸 기반으로 더 큰 계약이 따라오게 되고 평판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조만간 여러분에게 파랑 너 이거 좀 해볼래? 이런 제안이 들어올 때는 그걸 받으셔서 일단 최선을 다하는 것. 하늘이 바라보고 있어.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는 거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특히 최근 파랑분들의 에너지를 읽어보면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열정이나 에너지, 자원 좀 빠듯하다 이런 마음도 보이거든요. 누가 자꾸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아 가려고 할 수도 있어요. 물리적인 시간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활력이 없다든지 혹은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막상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분들도 보여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잔소리를 한다든지 너무 신경 쓰이는데 이렇게 생각되는 순간 갖고 계실 수 있거든요. 내가 미래를 생각하면 좀 막막하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이런 스트레스도 있고요. 이 오늘 카드들을 보면 현재 파랑분들은 외부적인 스트레스 요인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걸로 잔소리하는 사람, 늦은 밤까지 업무를 해야 한다든지 스트레스 받는 모습. 이 두 장의 카드는 이 심적인 불편함과 육체적인 고단함을 둘 다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랑분들 중에서는 나는 지금 떠나야 한다. 인생 자체를 새로 시작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보이거든요. 외모에 대한 불만족 가지고 계신 분들, 타고난 환경에 대한 불안감, 불만족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거랑 무관하게 조만간 여러분에게는 이 칼의 왕카드, 이 지식과 지혜와 통찰력 모두 가지고 있는 인물이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딱 알려주는 것처럼 내가 말해줄게. 가이드를 아예 딱 짚어줘요.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파란분들은 더 이상의 혼란이나 애매모호함 없다고 보이거든요. 사실 이 앞에서는 나가고 있긴 한데 사실 교통수단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일단 박차고 나가보자 이런 생각밖에 없거든요. 분출 욕구는 있어요. 근데 막상 어디로 어떻게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귀인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이 자기 차를 딱 가지고 이동하는 운전자가 되거든요. 정확히 내비게이션이 길을 알려주게 돼요.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이것도 다 알려주거든요.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도 가려고 하는 층을 누르면 어떻게 가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있거든요. 높은 층이면 오래 걸릴 거고 낮은 층이면 얼마 안 걸리겠죠. 심지어 엘리베이터 탈 때는 이 엘리베이터의 원리에 대해서는 고민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린 다음에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할 뿐이죠. 그래서 파란분들은 막상 누군가의 제안을 통해서 이 귀인의 가이드 이걸 통해서 움직여야 한다,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이 또렷해지고 그 움직이는 시점 자체에는 다른 복잡한 생각은 별로 들지 않으실 거고요. 일단 이거 제안 받았으니까 제대로 해보자. 약간 이런 동력이 생기시는 것 같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 이 귀인이 제안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의 X축의 방황 이런 게 잠재워지고 Y축으로 가는 방향, 속도 완전히 딱 잡히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파란분들은 누군가의 제안이 있을 때 특히 거절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원대한 목표, 비행기를 타는 것의 한 걸음이 될 것이다. 이런 좀 묵직한 느낌을 유지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크리스탈 카드에서도 보시면 당신의 꿈을 다시 소환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소환한다는 거는 이미 있었는데 기억 저편에 숨겨져 있던 거, 그걸 끌어올려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마 파란분들은 여러분의 지금 일상에 약간 치인다든지 여러 상황이 막 복잡하게 얽혀있다든지 여러분의 주도성이 끌어내려졌을 수 있거든요. 당장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일 처리하느라 또 맡은 역할 하는 거 버겁다거나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날들 보내고 계실 수 있어요. 나는 이번 생은 진짜 안 될 것 같아. 약간 자포자기하는 마음도 생기실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조만간 다시 꿈을 떠올릴 정도 그런 놀라운 제안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하다 보면 충분히 되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이거 하면 분명히 긍정적인 미래로 거듭나게 될 거야. 연결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안을 받아들여 보세요. 나는 여기서 더 이상 할 수 없어. 더 이상 새로운 거 더 하는 거 무리야. 이렇게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를 만들지 마세요. 오늘 마지막 카드에 보시면 깨어지고 그리고 부화한다라는 메시지가 들어왔는데요. 당장 달걀이 깨지는 걸 보고 있을 때는 와 망했다. 큰일 났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알이 깨어져야 부화가 되거든요. 알이 안 깨진 상태라면 새로운 생명이 나타날 수 없어요.
또 새 생명이 나오려면 밖에서 깨주면 안 되고 스스로 자기 발의 힘으로 깨고 나와야 되거든요. 조만간 파랑분들의 알 안에서 새로운 자아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자아가 지금 알의 껍질을 깨고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깨지면 안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얇은 쪽에 누군가 귀인이 와서 껍질을 두드리는 걸 감지해 보세요. 여기를 깨려고 해봐. 여기부터 시작해봐. 여기가 답이야. 여기 집중해봐. 이렇게 제안하는 사람이 들어오거든요. 여러분에게 가장 안전한 길, 또 가장 창조적인 일, 그런 길을 알려주는 귀인이 나타날 거예요. 그때 한번 열정을 쏟아내 보시고요. 한번 새로운 경험 해보세요. 그 경험이 여러분을 새로운 인생의 여행지로 데려다 줄 거예요. 네, 그럼 파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노란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카드를 보면 지금 사람이 다가오는 운, 이게 가장 크게 작용할 것 같은데요. 또 사람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도 특히 신체적인 접촉이 좀 강하게 드러나 있어요. 가족과도 같이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관계, 24시간 함께 있는 것 같은 관계, 다가올 것 같다라고 보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냥 동반자가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의 확장과 자신감, 활력 이것도 가져다 줄 거예요. 그런데 노랑분들은 사실 최근 인간관계에서 실망감 느끼신 분들 많으신 것 같거든요. 가장 먼저 뽑으신 카드를 보시면 데스, 이 죽음이라고 적혀 있죠. 장례식장에서 주인공이 추모하고 있는데요.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지만 눈을 감고 있어요. 영혼의 작별 인사를 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인간관계가 단절된 건 아닐까? 이승에서의 작별이 있나? 좀 이런 키워드도 생각해 보게 돼요. 노랑분들은 최근 인간관계를 두고 좀 회한, 좌절, 한탄 이런 거 겪으신 분들 계신 것 같거든요.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은 없다 이런 상처 가지고 계신 분들도 보이고요. 혹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보이거든요. 세상은 어차피 홀로 살아가는 과정이다. 나의 동반자는 외로운 뿐이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노랑분들의 이런 실망감의 기저에는 기대가 컸다라고도 보이거든요. 기대가 없었다면 실망도 없었을 거예요.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장례식장에 가지 않는 것처럼요.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외면했을 수도 있고요. 서로의 역할이 있는데 상대방이 그걸 다 지키지 못했고 거기서 오는 허탈한 감정도 보여요. 물론 인간관계라는 게 상대방이 이만큼 하면 나도 이만큼 해야지 이런 상호 교환 같은 거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 역할이라는 거, 상대방의 역할이라는 거 어느 정도 기대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그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노랑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나는 정성 기울였는데 그거 다 어디 갔어? 약간 이런 생각 가지셨을 수 있고요. 혹은 연인이라면, 친구라면, 상사라면, 동료라면, 그 역할이라면 그 사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선을 넘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노랑분들이 결국 인간관계는 내가 기대를 말아야 돼. 약간 이렇게 마음문을 걸어 잠그는 그런 방향을 선택하셨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나머지 카드들을 보시면 그렇게 단호하게 사람들 잘라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조만간 노랑분들에게는 사람이 가져다주는 희망이 다가온다고 해요. 특히 오늘 5번 카드, 이 멘토를 의미하는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계단을 걸어 올라갈 때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물론 여러분이 혼자 걸어서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장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같은 길을 먼저 올라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안전을 보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마음 편하게 좀 수월하게 간다라는 점, 올라가는데 도움을 받는다 이런 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보다 먼저 목표를 이룬 사람, 이 사람이 다가와서 나도 했으니까 너도 할 수 있어. 약간 이렇게 격려할 것 같거든요. 또 손을 직접 잡아서 끌어준다. 접촉이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도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도움, 그걸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먼저 결혼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한테 결혼 상대를 소개해 줄 수 있고요. 집을 이미 구매해 본 사람이 여러분의 집을 알아보는 거 도와줄 수 있고요. 돈을 먼저 모아본 사람이 돈과 관련된 코치 이런 거 해줄 수 있고
뭐 커리어의 차원에서 본다면 여러분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어요. 뭐 어떤 자격증을 먼저 끝낸 사람이 여러분한테 자신이 했던 커리큘럼을 자세히 전해준다든지 뭐 지인 추천을 해줄 수도 있고요. 먼저 업무 해본 사람이 여러분한테 상세하게 인수인계를 해준다든지 이직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전달자의 도움이 있는데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사실 여러분의 심리에 정말 많은 영향 주는 것 같거든요. 물론 여러분은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걸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안전을 보장한다라는 거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굉장히 클 것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또 결국은 이 계단 올라가는 거는 여러분의 몫이니까 또 여러분이 직접 발을 내딛고 올라가시거든요. 이제 그걸 보면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생색내지는 않을 거예요. 뭐 내 도움이 없으면 너 절대 못해 약간 협박한다든지 뭐 여러분한테 으스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이분은 나는 이제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했어.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 너는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약간 이런 따뜻한 마음이 있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도와주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은 조만간 약간 먼저 해본 사람, 이 사람의 도움 받는 거 여러분에게 희망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이런 도움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들어오고 아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해보지. 약간 이런 의지도 더 많이 생길 거예요. 또 주변에 내가 좋은 사람 없다고 생각하고 인간관계에서 기대하는 게 없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도와주네? 그러니까 나도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데 다음에 들어온 카드를 보시면 지도를 가지고 떠나고 있는 운전자 모습이 들어와 있어요. 어쩌면 예전에는 지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명확히 알 수 없다 이런 마음, 또 장례식장에서 멈춰있는 이 고여있는 모습, 정체기 이런 거 겪으셨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도움을 받고 나니까 차가 있고 또 가방에 짐도 꾸릴 수 있게 되고 게다가 지도까지 받아요. 여러분이 딱 목표점이 생기게 되고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동력도 생기거든요. 멘토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노랑분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극을 받게 되고요. 또 여러분만의 꿈과 목표, 지도가 있기 때문에 전진할 수 있어요. 스스로도 내가 이제 못할 이유가 없어 이런 깨달음, 당장 시작하고 싶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걸림돌도 없고요. 또 움직이지 않을 이유도 없죠. 그런데 다음에는 이렇게 아예 로켓을 타고 우주로 날아간다라고 하는데요. 우주를 탐험한다는 거는 미지의 세계로 나아간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노랑분들은 이 멘토의 지도를 가지고 이제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계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아마 이 멘토분은 그냥 지도를 주는 게 아니라 어쩌면 지도를 읽는 방법, 지도를 현실에 반영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리고 나니까 여러분은 2차원적인 지도를 뛰어넘는 3차원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 아직 가보지 않은 우주에 대한 자극 이런 것도 생기는 것 같아요. 멘토가 정확하게 지도 읽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내가 더 넓은 세계로 도전하지 않을 이유 없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또 심지어 멘토의 영역, 멘토의 성공 이거를 뛰어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 멘토는 그냥 계단 한두 개 위에 있는 상태였는데 막상 여러분은 지도를 들고 나면 우주까지 올라가시거든요.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거침없이 간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또 이 우주로 간다고 해서 마냥 미지의 세계로 간다, 혼자 간다, 떠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우주로 올라가는 로켓도 사실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랑 끊임없이 소통하고 안전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아마 노랑분들은 이 미지의 세계로 개척하는 방향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람들이랑 연결돼 있다. 특히 이 멘토랑 연결돼 있다. 이런 느낌 강하게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또 우주로 가는 것이 노랑분들의 결론이 아니라요. 우주에 올라가서 정착을 하게 되고 또 거기서 운전을 다시 하시거든요. 이런 흐름을 생각해보면 노랑분들은 아예 우주로 가서 새로운 세상에 정착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먼저 공부를 한 멘토가 여러분에게 공부의 길을 알려주게 되면 여러분이 공부로 끝이 아니라 뭐 유학을 간다든지 거기서 새로운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정착할 수 있고요. 혹은 공부를 마치고 취업하게 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돈을 벌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곳으로 가서는 멘토의 영역을 뛰어넘는 그런 성취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혼을 이미 한 분이 여러분한테 결혼 상대를 소개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 만나는 것까지는 멘토의 도움이에요. 근데 그 다음은 여러분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영역으로 가게 되죠. 그 사람이랑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내고 만남을 유지하고 정말 결혼 생각까지 할 수 있는 단계로 가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멘토를 넘어서는 성취고 멘토랑은 어쩌면 무관한 일이죠.
물론 멘토의 입장에서는 둘이 잘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겠지만 모든 결말까지는 멘토가 책임지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챙기면 오히려 여러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노랑분들의 희망적인 소식 안에는 이 멘토의 도움이 있다. 굉장히 밀접한 도움, 실제적인 도움이 있을 것이고 그걸 기반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갈 것이다. 거기서 또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 이런 단계적인 전진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조언 카드를 보시면 보랏빛의 방이 있다라는 키워드가 들어와 있어요. 이 카드는 당신의 트라우마가 해결될 것이다. 더 이상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과거가 있다면 흘려보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보랏빛은 빨강과 파랑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고귀하고 신성한 색이거든요. 붉은 열정도 있었고 차가운 논리도 있었고 이 모든 여러분의 경험이 섞여서 여러분만의 인생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는 놓아주어야 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뜨거운 붉은 날이 있었다면 추웠던 푸른 날도 있었어요. 이 모든 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보랏빛 우리가 있겠죠.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매일이 좋은 날만 있진 않을 거고 또 매일이 슬프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만의 보랏빛 고귀한 영혼을 키워내야 되고요. 또 그 보랏빛 영혼을 공감할 수 있는 누군가와 만나게 될 거고 더 큰 불꽃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 메시지가 지금 이 카드가 여러분한테 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당신에게는 이제 과거의 부정적인 사건, 트라우마 이거 씻겨낼 수 있는 시간이 온다. 이제 당신은 바로 온전한 당신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여러 물질을 섞어서 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연금술사 그게 바로 여러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삶의 모든 경험을 금과 같은 지혜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당신의 삶은 우주와 신의 목적이 강하게 새겨져 있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부정적인 인간관계 여기서 배워야 되는 교훈만 딱 추출하시고요. 나머지 사건은 이제 과거한테 흘려보내주세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또 새로운 인간관계 안에서 신뢰를 쌓으실 수 있을 거예요. 또 크리스탈 카드에서도 이 보랏빛 자수정 카드가 나왔는데요. 당신에게 이제 직감이 살아날 것입니다. 당신의 직감에 따라 움직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마지막 카드에서는 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자신감도 불어넣어주고 있는데요. 노랑분들은 이제 여러분만의 매력을 가지고 로켓처럼 미지의 세계로 가게 되실 거예요. 그런 힘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멘토가 곧 다가오는 것 같고요. 누군가 노랑분들에게 이거 해봐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손을 내밀 거예요. 그때 그 손을 잡아보세요. 아, 귀찮아, 의미 없어 이렇게 차단하지 마시고요. 어떤 일이 다가오든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해볼 거야. 이 사람이 나한테 이걸 권했을 때는 의미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가벼운 마음, 도전정신, 호기심 이런 거 키워보세요. 로켓을 타고 날아가는 우주, 거기서 여러분은 새로운 세상 만나시게 될 거예요. 네, 그럼 노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초록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이 고르신 카드들을 보면 엄청난 카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경쟁이란 키워드, 이 경쟁 안에서 바로 승리한다라는 키워드가 바로 붙어서 왔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다가올 거예요. 힘든 상황이 다가올 때 사실 강도가 낮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면 지칠 수밖에 없잖아요. 자잘하게 몸이 아프다고 하더라도 병이 오래되다 보면 체력이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든 일이든 질병이든 고난이든 모두 강도랑 관계없이 기간이 좀 짧아야 헤쳐나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감정이나 정서의 차원에서도 역시 부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힘든 것이 곧 끝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초록분들은 사실 지금은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거든요. 또 더 이상의 경쟁은 진짜 싫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 힘들게 살고 싶지는 않아. 이런 마음도 보이거든요. 하지만 오늘 카드들을 보면 당신이 끝을 알고 나면 그 기간을 버틸 수 있다는 것도 알고 나면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면 당신은 그 도전을 하게 될 것이다. 약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카드들의 흐름이 말하는 것을 보면 아마 초록분들은 지금 여러분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계신 것 같아요. 공부나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뭐 한창 돈 모아야 되는 시기, 커리어 쌓아야 되는 시기, 이런 분들도 보이고요. 근데 이런 흐름들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초록분들의 희망적인 소식이 많은 경우에 공부나 커리어, 사업,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 성장과 성취가 달려있는 문제, 부와 명예가 걸려있는 이슈, 이런 차원에 들어온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록분들은 지금부터 나에게 희망적인 소식은 커리어 차원, 학업, 사업, 여기서 다가온다. 이런 키워드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그 부분에 집중하는 게 여러분 인생에서 핵심이다 라고도 보이고요. 또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다 라고 보이거든요. 특히 이 희망적인 소식 자체를 여러분의 결과로 진짜 만들려면 뭔가 희생해야 된다라고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체력 소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집중력도 필요할 수 있고요. 뭐 에너지를 투자해야 된다든지 혹은 즐거움을 희생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하나를 하려고 하면 뭔가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주저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은 뭔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러분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심지어 누군가는 이거 하나만 딱 집중하면 되고 나머지는 상황이 다 받쳐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거 말고도 막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여러분들을 끌어내리고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뭐 정말 타고난 신체 조건이 있다든지 거기다가 금전적으로도 막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다든지 정말 고민할 거 없이 뭐 운동에만 집중하면 된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정말 운동선수 되는 거에 탄탄대로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제 그에 비해서 초록분들은 운동하는 것도 지금 나는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나는 그거 말고도 해야 될 일이 많아. 식단 관리도 내가 해야 되고 운동 스케줄도 내가 알아서 해야 되고 금전적인 부분도 당연히 고민이야. 약간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실 수 있거든요. 약간 불공평해.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카드들은 이 모든 것을 하늘이 알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복잡한 생각이 있다면 정리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딱 필요한 생각에만 집중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고요. 아무리 비교되는 상황이라고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경기의 시간이 제한돼 있다는 점이에요. 결국 보여줘야 되는 그 달리기 경주 100m, 200m 안에서 판가름 나겠죠. 그럴 때는 사실 다른 사람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경쟁에 참여할 때 다른 사람이랑 비교할 필요가 없고요. 오직 나와의 경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여기에만 집중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랑 답안지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문제와 나와의 정면 승부. 문제가 원하는 답을 나만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라톤 경기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겠죠. 아까 비교했던 타고난 신체 조건을 가졌으면서도 뛰어난 경기력까지 가진 사람, 상황이 다 맞춰졌던 사람, 그 사람이 독보적으로 1등 할 수도 있어요. 또 심지어 여러분이 달리다가 다른 사람이랑 부딪히게 돼요. 그럼 넘어질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이 1등 못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넘어진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챙기고 다쳤는데도 꿋꿋이 달리기를 계속하고 완주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때는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고 완주하는 것, 여러분이 거기에 의미를 두시겠죠. 근데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상황, 이걸 두고 언론에서 여러분을 취재하려고 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와 진짜 투지가 대단하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야. 이렇게 존경할 수 있어요. 그럼 막상 그 마라톤 경기에서 1등보다 여러분이 더 주목받을 수 있고요. 그런 주목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스스로도 나는 위기를 극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깨닫게 되고 한 차원 성장하실 것 같아요. 고시나 시험 앞두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여러분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거든요. 그 안에서 여러분만의 스토리가 있다고 보여요. 세상은 원래 고난을 극복한 영웅한테 더 많은 찬사를 보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슈퍼맨, 외계에서 온 능력자 그런 슈퍼맨보다 소심한 성격이 있지만 그걸 극복하고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어려운 사람을 돕는 스파이더맨 이제 그런 스파이더맨한테 더 환호하는 것 같거든요. 초록분들의 성공 스토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거예요. 초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역경을 딛는 걸 보니까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런 마음을 주게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스파이더맨을 보면서 환호하는 것도 나같이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근데 영웅이 된 사람 이렇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슈퍼맨은 외계에서 왔으니까 내가 슈퍼맨이 될 가능성 전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걸 보면서 자극받지 않거든요. 우리가 영어를 조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어느 날 영어가 모국어인 동료를 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아, 영어를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저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다. 또 그 계기로 나도 영어가 좀 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전혀 모르는 언어를 해요. 그러면 내가 그 언어를 배울 엄두가 안 나거든요. 저 사람이 오히려 영어를 조금 하면 내가 영어로 좀 얘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고, 아예 저 사람이 한국어를 배우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정말 할 수 없는 일, 전혀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이런 카테고리에 넣은 일에서는 별로 자극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루는 일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아, 나도 도전할 수 있을 것 같다. 쉽게 되지 않는 일이지만 한 사람이 했기 때문에, 초록이라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영감을 불어넣어 준다고 보이거든요. 분명히 완전히 쉬운 길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또 너무 쉬운 길은 사람들이 감동받지 않거든요. 뭐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는 일, 스스로 세수하고 양치하는 일, 이거 사람들한테 감동 줄 수 없겠죠. 하지만 쉽지 않은 일, 역경을 극복한 일, 그런 거가 감동을 줘요. 물론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 매일매일 조금씩 노력해서 스스로 양치를 하게 된다든지 스스로 세수를 했다든지 그것도 역시 감동을 주거든요. 그 상황에서는 하기 어려운 일, 부단히 노력한 일, 자기 의지를 꺾지 않아서 끈기 있게 도전한 일, 그런 게 감동을 줘요. 이제 그래서 초록분들의 희망적인 소식은 여러분이 이제까지 하셨던 쉽지 않은 노력, 여러분과의 싸움, 거기서 먼저 이겼던 것, 그 성공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물론 사람들과의 경쟁도 있겠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이겨야 되는 경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안에서 여러분은 할 수 있다는 것, 그 과정도 즐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조언 카드를 보시면 새롭게 시작하라 라는 문장이 나왔는데요. 크리소콜라 원석은 이 원석 자체가 부정적인 생각이나 스트레스를 흡수하는 힘이 있어요. 이 카드는 지금 초록분들한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생각, 안 될 것 같은 불안감, 나한테 주세요. 내가 다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크리스탈이 여러분의 부정적인 거 다 가져갈 거예요. 복잡한 생각 비우시고 새롭고 신선하게 일을 시작하시고요. 일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내가 이 도전을 하면 나 즐거움 포기해야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카드는 당신은 그거랑 상관없이 과정 안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찾아낼 것입니다. 부정적인 거 일단 다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긍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긍정만 남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또 오늘 가운데 카드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아예 끊어내고 또 부정적인 행동도 끊어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초록분들은 이제 필요 없는 거 버리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해요. 특히 이 카드는 좀 불필요한 SNS 활동은 삭제해라 라고 강조하거든요. 여러분의 일상과 시간을 돌아보다 보면 좀 불필요한 네트워크도 있다고 보여요. 자투리 시간에 멍하니 SNS 보면서 비교의식 쌓이는 거 이런 거 줄여야 되는 시기고요. 또 여러분의 정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극적인 취미라든지 건강을 해치는 행동, 나 스트레스 풀어야 돼 이렇게 핑계대면서 계속 해왔던 중독적인 행동, 내일의 나를 위해서 도움되지 않는 행동, 그런 거 분명히 있다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또 오늘 마지막 카드에 보시면 성장이 예측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를 보여주는 수정구슬이 있는데 이 수정구슬은 장미꽃의 번영이 있을 것이다. 나무가 풍성하게 자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장에 도움이 되는 비료를 줘야 되고 여러분은 삶의 정원을 가꿔야 되는 때인데 지금 장미와 나무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 도움이 안 되는 거를 비료라고 생각하고 주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아이스크림 카드에서도 성장과 진화, 발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기 때문에 초록분들은 여러분이 미리 정해두신 한계, 그거 뚫고 성장하실 수 있거든요. 분명히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될 것이고요. 또 태양 카드의 완성이 조만간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과의 의미 없는 교류 줄이시는 거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나만 소외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 가지시는 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집중력을 내면에 강화하는 과정, 그 안에 곧 다가올 엄청난 성취, 그 이후에는 여러분 격에 맞는 사람이 다가온다고 하거든요. 성장 이후에 만나는 사람들이 진짜 당신한테 적합한 사람이다. 이런 메시지를 기억하시고 순식간에 지나갈 경쟁, 이거 승리로 여러분이 만들어 보세요. 거기에 집중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격이 달라지고 세상이 여러분의 성취에 주목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럼 초록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보라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카드를 보면 일단 최종 결과를 말해주는 카드에 이 놀라운 제안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들어왔는데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이 제안은 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보여요. 첫 번째는 이 제안이 보라분들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도 모르게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라분들은 이 제안을 두고 좀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마시고요. 혼자 조용히 검토하고 또 진행시키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언을 받을 필요도 없고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할 필요도 없다고 보이고요. 조만간 다가오는 어떤 제안은 좀 비밀에 붙이자 이런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 제안을 하는 사람, 상대방 이것도 좀 의외의 인물이나 의외의 세력이 될 것이다 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거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 드실 수 있겠죠.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불안감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더 의논하고 싶을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너라면 어떻게 하겠어? 약간 이런 궁금증도 드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카드들은 꼭 강조하고 있는 것이 당신에게 들어오는 제안이 의미도 있고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도 충분히 있다. 주변의 이야기는 뭔가 무의미한 참견이 될 수 있다. 당신의 판단력을 오히려 흐트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라분들은 나에게 다가오는 제안이 있는데 그 판단 또 그 과정 오롯이 내가 책임질 수 있다 이런 마음 가지시고 그 제안을 검토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큰 기관에서 여러분이 제안을 받는 흐름도 보이거든요.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교수님이나 선생님, 윗사람이 어떤 업무를 해봐라, 어떤 새로운 거래처를 해봐라 임무가 주어질 수 있거든요. 장학금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돈만 받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성적을 유지해야 된다든지 보고서나 돈 쓴 항목들을 정리해서 기록해서 보내야 한다든지 뭔가 증명해야 되는 그런 과정도 보이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어떤 공공 프로젝트에 선정될 수 있어요. 커다란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선정되고 자금을 지원받게 되는 흐름도 보이고요. 그런 사업에 여러분이 공모하는 경우도 가능해요. 인턴 지원하시는 분들, 새로운 부서로 이동하시는 분들, 이직하시는 분들, 승진하시는 분들, 뭔가 사이즈가 큰 고객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통적으로 보라분들은 약간 도전적인 기회를 제안받게 되는 모습이 있어요. 이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들 수 있고요. 이거 나한테 맞는 일이 아닌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굳이 내가 해야 되나? 약간 책임감도 필요한 일이라고 보이거든요.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지 보고서 써야 된다든지 누군가랑 같이 협업한다든지 거래처 생긴다든지 약간 이래서 꼼꼼히 계속 관리해야 되는 상황. 굳이 내가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 들 수 있죠. 나 아니어도 할 사람 많은 것 같다. 이런 느낌? 내가 해봤자 남는 거 없는 것 같아. 티나지 않는다. 약간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오늘 나머지 카드들은 그 일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여러분이 만들어가는지 그게 운명에 매우 중요한 발걸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보라분에게 다른 일이 아니라 또 바로 그 일이 주어지는 거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해요. 이 몇몇 분들은 이 제안 자체가 사람에 관한 일일 수 있거든요. 누군가를 만나봐라 라는 제안일 수도 있어요. 이 마지막 카드의 초대장을 사람이 만나는 장면에 초대되는 모습으로도 연결해 볼 수 있거든요. 지인의 소개로 누구를 만나게 될 수도 있고요. 거대한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소개해주는 사람, 어떤 장소나 모임에 갔는데 만나게 되는 사람. 중요한 특징으로는 처음에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또 굳이 만나야 되나? 불편한 마음? 또 그냥 스쳐 지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어요. 지금 앞에 들어온 10번 카드를 보시면 지하철에서 한 사람이 내리고 있고 또 한 사람이 타고 있거든요.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시선을 나누게 되고 서로 말을 걸게 되면 정말 운명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우연히 스치는 사람에 불과해. 그냥 지나가는 인연이야. 이렇게 넘겨버리기에는 아쉬운 운명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만남의 제안 같은 거 특히 포함해서 어떤 제안이 보라분들에게 들어올 때 그거 흘려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제안이 겉으로 봤을 때는 별로 매력이 없어 이렇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봉투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누군가한테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바로 보라분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의미의 초대가 된다라고 보이거든요. 당신을 위해 밀봉되어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안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처럼 운명의 초대장을 열게 되면 보라분들에게는 정말 새로운 운명이 열릴 것 같아요.
또 오늘 가운데 조언 카드를 보시면 학습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지혜가 전달된다. 지구에 지능이 온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 지구의 지능이라는 거는 누적된 흙의 에너지를 뜻해요. 아마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제안이 이 흙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흙은 원래 타로 카드에서 동전을 의미해요. 오랜 시간을 걸쳐서 완성되는 결과물, 또 그래서 드러나는 아웃풋과 부와 명예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제안이 커리어에 관한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고요. 사람이 오게 되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 자체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또 아니면 두 분이 함께 부와 명예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합이 될 거예요. 또 이 학습의 경험이라는 것은 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제안이 최종적인 결과물이 아닐 것이다 이런 부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학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초대장 받는 상황이 뭐 돈을 공짜로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습을 해야 되고 이 경험이 여러분에게 지평을 넓혀줄 것이다 이런 의미죠. 파티에 초대된다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자리에 갈 때 격식에 갖춰서 준비하고 가야 되잖아요. 또 가서도 그냥 막 노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랑 어우러지고 네트워크를 넓혀야 되는 노력도 필요해요. 뭐 아무렇게나 입고 가가지고 파티 중간에 그냥 멀뚱하니 서 있어가지고는 안 되겠죠. 심지어 파티를 주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할 일이 더 많을 거예요. 파티를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파티 중간에도 모든 손님을 다 살펴봐야 되고 필요한 게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고 대화도 이어가야 되고 정말 할 일이 많겠죠.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간다거나 뭐 사업을 진행하신다든지 인턴을 진행한다든지 알바하신다든지 다 여러분의 몫인 일이 있을 거예요. 장학금을 받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초대돼서 들어갔을 때는 내가 열심히 한다는 걸 보여줘야 장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만큼 노력을 보여주고 정성을 다하면 또 그에 맞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 학습이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는 게 좋거든요. 또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의 최종 결과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배워서 남주는 거 없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제 그만큼 여러분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 제안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또 그것 통해서 의미를 찾아가는 것, 그거는 다른 사람 주는 대로 받는 것만큼 수동적인 게 없을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에게 어울리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제안을 두고 굳이 내가 해야 되나? 별로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 미리 생각하지 마시고요. 미리 차단하지 않으시는 게 필요해요. 어떤 상황이든 나에게 다가오는 건 내가 유리하게 만들어 갈 거야.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나한테 오면 최고의 의미를 갖게 돼. 약간 이런 지혜를 여러분이 누적하는 그런 학습의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또 그럴 가치가 있는 사건이 등장할 거예요. 또 오늘 과정을 통해서 크리스탈 카드에 보시면 제이드 카드, 옥을 상징하는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비치라고도 불리는 이 옥은 다듬기 전에는 좀 평범한 돌처럼 보여요. 하지만 옥은 갈고 닦으면 정말 자신의 존재를 과감하게 드러내는 보석이거든요. 동양에서는 최상급의 옥은 왕관에 새길 정도로 왕족의 상징이었어요. 고귀한 존재, 혈통에 새겨진 우아함 이런 상징도 있거든요. 이 고귀함은 특히 다듬는 과정이 있어야 얻을 수 있다 이런 경지를 말하기 때문에 이 카드에서도 더 큰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라분들은 일단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돌처럼 보이는 평범해 보이는 거, 여기에 여러분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과정이 정말 여러분을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또 성장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고요.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와, 나 진짜 그릇이 커졌어. 이런 깨달음 얻게 되실 거예요. 도자기를 만들 때도 생각해보면 뜨거운 불에 한번 구워줘야 되잖아요. 그 불을 견딘 도자기가 진정한 작품이 돼요. 그냥 구워지기 전 상태, 진흙으로 빚어진 상태는 단단한 그릇이 될 수 없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또 오늘 조언 카드에 문어가 나왔기 때문에 보라분들은 이 제안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충분히 여러 가지 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문어는 8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데 각각 다 아주 끈적이는 발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도 놓치지 않죠. 이 보라분들에게 다가오는 제안, 어떤 상황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실 수 있거든요. 문어는 8개의 다리를 이용해서 어떤 모양의 먹이라도 잡을 수 있어요. 또 문어의 중요한 특징으로는 먹물을 내뿜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먹물을 내뿜어서 자신의 몸을 숨기는 것. 보라분들에게는 이제 주변에 여러분의 세세한 부분을 알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조언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보라분들에게 다가오는 제안, 섣불리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고요. 또 세상이 좁기 때문에 여러분의 얘기가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빨리 전해질 수 있어요. 또 생각보다 사람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은 나랑 진짜 편한 사이니까 얘기해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지 알 수 없다. 이것도 늘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아이스크림 카드에서도 보호해라, 깨끗하게 정화해라, 바운더리 경계선 이런 거 잘 가늠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코코넛은 부드러운 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겉은 아주 딱딱해서 쉽게 자를 수가 없어요. 달콤한 거, 귀한 거 이거는 때로 단단하고 아주 꽉 보호해야 유지할 수 있거든요. 이 코코넛의 특징을 생각하시면서 보라분들은 이번에 다가오는 제안,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지 마시고요. 딱 바운더리를 정해보세요. 이 제안이 지금 나에게 들어온 거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도 겸손하게 받아들이시면 좋겠고요. 첫인상으로는 좀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보라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